아유, 이게 되네요. 해리 케인이 드디어 토트넘을 떠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참 오래 걸린 거잖아요. 길게 보면은 맨시티 바로 그 반성문을 썼었던 그때도 기억나고 또 맨유하고도 연결되고 그랬었죠. 한 1, 2년은 계속 해리 케인의 이적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오퍼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한 3차례 이상의 오퍼가 더 까였었다 이랬었는데 이번엔 드디어 합의가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토트넘 팬들로서는 좀 묘한 감정이 좀 들 것 같아요.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것도 지켜봤으니까 이런 선수가 떠나는 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알란 시어러 이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또 토트넘 역사에서는 그냥 최다골 득점 260골인가 넣었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골을 때려박은 선수고 또 사실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가 너무 좋았잖아요. BBC가 이번에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해리 케인 떠나는 게 기사를 쓰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텔레파시가 이제 끝난다. 그 기사 읽는데 좀 그러던데 그러면서 해리 케인은 손흥민에게 2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손흥민은 해리 케인에게 2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이러한 아주 위대한 두 명의 어떤 이 조합이 이제는 끝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토트넘 팬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는 뭐 상당히 희소식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전방 공격수가 좀 부족했잖아요.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에 뭐 슈퍼모팅은 뭐 계속 다치고 있고 지금도 다쳐가지고 프레시를 못했으니까요. 또 마스텔은 아직은 좀 어리고요. 그래서 그나블이나 이렇게 제로톱 뭐 쓰기도 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만 할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의 앞쪽의 전력 스트라이커로는 이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뒤에 김민재 선수가 보강되면서 워낙 뭐 안정감이 있지만 앞쪽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이 원했던 스트라이커를 지금 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오피셜에 준한다고 봐야 되겠죠. 양대 신뢰도 최고의 매체 BBC 그다음에 뭐 키커 이런 데서 다 일제히 좀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옷 입고 딱 사진 찍는 오피셜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매체들이 지금 현재 보도하고 있는 걸 요약해 좀 말씀드릴게요. 조건은 일단 4년 계약. 지금 93년생이니까 30인데 4년이면 사실 굉장히 길게 해준 거예요. 원래 30 넘어가면 계약을 뭐 1, 2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바이에른 뮌헨도 파격적인 조건들을 좀 내세운 것 같고요. 4년 계약에 그리고 이제 이적료는 매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 이 두 가지의 표현들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로 하면 1억 파운드. 그다음에 유로로 하면은 1억 유로 플러스 2천만 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1억 파운드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76억입니다. 와. 지금 키커가 뭐라고 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레비 회장의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억 유로라고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플러스 2천만 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옵션 같은 거 좀 걸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비 회장이 원했던 1억 파운드 요거를 좀 맞춰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주급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매체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건 다 40만 파운드 이상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40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봤더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7억입니다. 일주일에 7억 받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억씩 일당 1억입니다. 케인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 받고 있었던 주급 대비하면 20만 파운드 받고 있었거든요. 2배 딱 올려서 갑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어디 회사 옮길 때 연봉 2배 준다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지금 주급은 그렇게 한 40만 파운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해리 케인의 이적사가 특히 어젯밤부터 쏟아지는 걸 보면서 사실상 달순의 라이브의 영국 특파원 아닙니까? 온스테인.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때도 2번이나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온스테인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로마노, 이제 찌그러졌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로마노는 뭐 거의 이 해리 케인의 이적 속보에 있어서는 그냥 온스테인이 이런 보도를 했어 정도로만 하고, 무슨 어떤 정보도 못 가졌던 것 아닌가. 대신에 이 공신력 1편이 역시 온스테인이었다. 온스테인이 정말 많은 걸 했는데, 한번 제가 온스테인이 어떤 걸 좀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해리케인도 뭐 사실 우리가 협상자라는 건 뭐 레비 회장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레비가 저는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보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당연히 해리케인 빠져나가면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붙잡고 좀 어떻게 좀 해보지 그걸 그렇게 내보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슬쩍 해리케인에게 돌렸거든요. 근데 해리케인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쉽게 내가 욕바지가 될 순 없지. 그러면서 약간 또 레비를 매겼다기보다는 나도 고민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심사숙고 그때 정말 난 토트넘에 남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게 바이에른 뮌헨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모양새를 그렸는데 요거도 한번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온스테인의 이번에 해리케인 이적 사과와 관련한 얼마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어제였죠. 6시 내 축구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못 떴습니다. 온스테인이 지금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케인 이적과 관련한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걸 올렸다. 온스테인 발로. 그래서 저희가 어제 속보로 바로 일단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내용이 레비가 내세웠던 요구 조건을 바이에른 뮌헨이 다 받아줬다. 이러면서 또 뭐가 나왔냐? 이러면서 어제 기사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구단이 합의를 했고 레비도 오케이 했고 저희 드레센이라든지 다 헤네스도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러면 해리케인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사실은 슬쩍 공을 해리케인 한번 던져본 거예요. 사실 해리케인은 뭐 토트넘 떠나는 거는 이미 있었잖아요, 마음은. 근데 갑자기 해리케인의 결정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레비가 이적료 때문에 끌었던 거 아니야? 근데 모양새를 그렇게 걸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 기사들 보면 어제 밤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이제 해리케인의 결정만이 남았다. 이건 이제 공을 한번 부담감을 토스를 딱 한 거죠, 해리케인에게. 그랬더니 이제 그랬던 요런 내용들을 이제 온스테인이 쭉 이제 했더니 BBC나 키커가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온스테인 대단하네.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럴 때 새벽 1시쯤에 이런 기사가 딱 뜹니다.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들. 스카이 스포츠의 라이브를 통해서 그 리알 토마스 있잖아요. 이 기자 되게 유명한데 리알 토마스가 케인은 스스로는 토트넘에 남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나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 부담감을 해리케인에게 딱 토스하니까 해리케인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딱 보여준 거죠. 리알 토마스도 유명하니까 저기 리알 나 좀 남는다는 거 좀 한번 얘기해줘. 나 지금 고민 중이야. 라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줘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스카이 스포츠가 새벽 1시에 케인이 남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남는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7시에 온스테인이 딱 이렇게 뭐라고 기사를 바로 이제 종지부를 찍죠. 해리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이게 다 끝났고 4년 이제 계약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딱 썼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그 시차가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면 이제 6시간 아닙니까? 6시간 동안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레비 회장을 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결국 네가 보낸 거잖아. 우리 해리케인은 끝까지 고민을 하면서 토트넘에 애정을 감고 남으려고 했었던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온스테인이 이제 이제 6시간 됐으니까요. 이제 가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전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리케인 입장에서도 토트넘 팬들에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팀이고 그동안 모든 걸 바쳤던 팀이니까 좀 덥석 간다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 감정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약간 좀 고민한 예의를 최대한 좀 갖춘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리케인도 요 과정에서 레비에게 당하지만 않았다 이런 거 하고 온스테인 정말 대단하다. 그 다음에 로마노는 짭이구나. 요새 이번 여름에는 똥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리케인 이제 지금 보면 메디컬 때문에 메디컬이야 뭐 문제가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 얘기는 메디컬 주말 다 하면 월요일 정도에 오피셜이 뜰 수도 있다. 모든 절차 마무리하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리케인이 떠나는 게 완전히 오피셜로 끝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손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뛰었던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멤버들 정말 어마어마했었던 그 진짜 너무 재밌었잖아요. 막 과정에서 맨시티 잡고 그 해트트릭 한 선수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브라질. 예. 해가지고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멋지게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물론 결승전에서 지긴 했지만 그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뛰었던 지금 제가 사진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만 놓고 보면 이제는 손흥민만 남게 됩니다. 결승전을 뛰었던 이때 멤버들만 놓고 보면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추억이 데스크라인도 떠났고요. 베르통원 다 떠났습니다. 알도웨이럴트
야, 이렇게 되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세월이 좀 무상하기도 하고 또 손흥민만 남았다는 게 좀 감정들이 좀 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하튼 뭐 추억은 추억대로 좀 남겨놓고 당장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히샤르리송이 그 자리를 당장만 놓고 보면 좀 메워야 되는 게 되겠죠. 또 실제로 히샤르리송을 프리시즌 때 그 위치도 한번 뛰어봤으니까 확실히 지난 시즌 못하는 기회를 좀 많이 얻을 텐데 지난 시즌 한 골 넣었거든요.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히샤르리송 선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손흥민 톱도 가능합니다. 앞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루아시를 전통파 어떤 막 피지컬 이게 아니라 셀틱 시절 때도 보면 막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뭐 마에다 놓고 막 활동량 많고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올려놓고 하는 그래서 뭐 이선 조합과 움직임 뭐 제임스 메디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끊임없이 어떤 변주를 하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추가 영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해리케인 보내면서 뭐 한 1600억 정도의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영입을 안 하려나? 예전에 가레스 베일 레알에 엄청나게 비싸게 판 다음에 그 돈을 쪼개가지고 막 되게 여러 명을 샀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돈을 남겨먹을 생각을 레비가 하겠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좀 앞쪽 자원 9번 정도의 누굴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조금 좀 시간이 끌려가지고 물론 인적시장은 9월 초까지 2일까지 열리긴 하는데 조금 시간이 없긴 하는데 좀 필요할 거 보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뭐 당장 이번 주말에 독일 슈퍼컵 라이프치히와 하게 되는데 이러면 뭐 분데스리가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쪽 말고는 물론 골키퍼 노이어가 언제 돌아올지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최전방 정도만 빼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멤버들이 뭐 이 키미의 허리 쪽부터 시작해서 이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앞쪽만 조금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였는데 해리케인이 들어감으로써 뭐 사실 해리케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득점왕을 3번 했던 선수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자기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바로 그냥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야 김민재는 또 우승하겠네. 그것도 물론 뭐 분데스리가 저는 뭐 포칼이나 이런 거는 유력하다고 보고 챔피언스리그까지 한다면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여하튼 해리케인 이적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느껴지고요. 완전 오피셜 뜨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